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오늘부터 대출이 깐깐해졌다고 하죠.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까지 다 따져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DSR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이슈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대출 규제는 계속해서 깐깐해지고 있고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이고 부동산 시장 녹록지가 않습니다. 녹록지 않은 지금 이 현재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을 살피면서 물건별 대응 전략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짚어주시는 분, ELP에셋 김규진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김규진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궁금한 사항들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의 받겠습니다. 전화 문자 열어놓을 거고요. 전화번호 02-2077-6356번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그리고 문자 번호요. 070-5143-7902번도 기억해 두시고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립니다. 전화 연결 먼저 할 거고요. 어떤 분께서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네, 제가 지금 노원구 하기동 현대우상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요즘에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서 네. 제가 이거를 지금 팔아서 이제 좀 다른 데로 갈까 생각 중인데 지금 네. 팔아도 될지 예.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일단 네네. 값이 올라서 이제 팔까 어쩔까를 고민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가치가 더 높다면 또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사님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계역 부근에 현대 우성 아파트 몇 평형대 지금 보유 중이신가요? 지금 31평형이요. 31평형이시고, 네. 지금 이걸 매도를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 매도하시고 좀 갈아타시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좀 한번 갈아타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장기로는 보실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하계역 바로 근처에 현대 우성 아파트가 있죠. 자, 지금 네네. 지하철역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하철 이용도 굉장히 수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근처에 중평 초등학교, 중학교 있기 때문에 또 자녀들 학교 보내기에도 굉장히 수월한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녹지, 공원도 있고요. 상가 이용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에서 흔히 말하는 입지 여건, 교통, 학군, 또 녹지, 상권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잘 밸런스 있게 갖춰진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학군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중계동 부근에 지금 이 중계동 학원가가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 중계동 학원가 하면 또 서울에서 굉장히 학군적으로 봤을 때 유명한 학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중계동 학원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아파트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최근의 아파트 대세 상승 흐름에 따라서 이 아파트 역시 이 5억 한 중반 정도까지 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실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아파트들은 또 가격이 그렇게 크게 하락할 위험 부담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장기로는 좀 보실 물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장기로 본다면 결국 이 재건축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인데,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까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용적률을 이미 많이 써버렸고요. 또 어떤 지분 또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무엇보다 제가 그렇다고 해도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이게 지금 한 5억 중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만약에 갈아타시려고 해도 5억 중반대 정도의 가격으로 지금 학군까지 따져봤을 때 결국 서울 지역 내에서 이만한 입지의 아파트를 찾으시기가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움직이시기보다는 한 1, 2년 정도 좀 더 보유하시면서 시장 상황 지켜보시고요. 그 이후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말고 조금 여유 두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상황에 맞게 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분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거 말씀 주세요. 어디 점검할까요? 네, 양천구 목동 2단지 27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비과세 요건인데 네네. 요새 매매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매가 안 되면은 차선책으로 네. 준공공 임대 8년을 해야 되는지 그게 임대사업자 어떤 전환을 빨리 해야 혜택이 될지. 있는지 예.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목동 좀 시끌시끌해서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사님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지금 목동 2단지 27평형 보유 중이시라고요? 네네. 네, 보유하신 기간이 좀 꽤 되시나요? 네, 26년이요. 되게 오래 보유하셨네요. 자, 그럼 지금 차익을 좀 놓쳐서. 비과세 요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뭐 그럼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비과세 요건을 네, 충족하고 그렇죠. 계신 거예요? 예, 1가구 2주택이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걸 언제까지 파셔야 되는 건가요? 비과세 받으시려면 한 2년 남았어요. 2년 정도 남으셨고,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뭐 2년 안에 매도가 좀 내가 생각하는 가격에 수월하게 되지 네. 않으면 좀 더 네. 장기적으로 재건축까지 보면서 준공공 임대사업자까지 염두에 두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그래서 맞으세요? 방향이 네네. 그냥 계속 파는 거를 목적으로 놔둬야 될지 아니면은 준공공으로 가야 될지 이걸 네.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지금 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네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정리 좀 하자면 시청자분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역시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보유를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 목동 2단지 아파트인데요. 자, 이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매도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자, 보유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보유를 하실 수도 있는데 매도를 하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미 오랜 기간 보유를 하셨고 아마 차익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자, 네. 지금 최근에 뭐 정부에서 굉장히 또 양도세 중과 얘기도 많고 이 세금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심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서 매도를 하시는 것도 차익을 또 높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괜찮은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보유를 하신다면 결국에는 뭐 앞으로 이 목동 신시가지 어떤 재건축 사업이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뭐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 최근에 좀 말이 많죠. 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이런 이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결국 이런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 아예 막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이 강력한 규제 대책의 의도는 좀 과열된 이 재건축 시장을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지 재건축 사업 자체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즉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신시가지 주민들이 뭐 농물도 나오고 또 이 주차도 어렵고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참고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과열된 주택 시장 좀 안정화가 되면 단계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한다면 앞으로 이 목동 신시가지 전체 재건축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활용을 또 못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다른 전략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전략으로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이신 거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임대사업자,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일단 그 부분은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1일 이후가 되면
이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각종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임대사업자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요. 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자, 뭐 양도세 관련해서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종부세 관련해서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이 두 가지 혜택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냐면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가격이 기준 시가가 임대 개시일 당시에 6억을 넘으면 이 양도세랑 종부세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이 국토교통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목동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6억을 넘을 수도 있고요. 6억을 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넘은 것 같아요. 넘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임대사업자,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도 이 나중에 뭐 양도세 관련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걸 등록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라면 아까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했는데 차라리 2년 동안 좀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적절한 매도 가격을 설정을 해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저희 진행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궁금증 접수받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체크해드릴게요. 리얼 PSF 무료 세미나입니다. 규제를 활용한 역발상 부동산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3월 29일 목요일, 3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남영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02-2077-6356번으로 예약해주세요. 다음 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이요. 어디 갈까요? 여기 고양시 예, 고양시. 삼성지구거든요. 네. 15단지 제가 지금 자가로 가지고 있는데 예. 요즘 부동산 이제 상황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예.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네. 여유자금이 한 1년 정도 보태서 서울 쪽으로 들어갈 만한 곳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뭐 최근 큰 쇼핑몰들 막 들어오면서 붐을 일긴 했으나 최근 들어서 또 주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삼성에 있는 지금 15단지라고 하셨는데 계룡 리슈빌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네네. 지금 몇 평형 보유 중이신가요? 34평? 32평? 하여튼. 30평 형태로 지금 보유 중이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아파트 단지 지금 매도하는 것이 맞는지 추가로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일단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이 삼성 계룡 리슈빌 15단지 아파트가 있고요.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근처에 입주 물량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흥역 주변이랑 이쪽으로 가면 또 지축지구에 3년 안으로 계속해서 또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장점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원흥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근처에 또 초등학교도 있어서 또 자녀 학교 보내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주거 환경 역시 굉장히 쾌적한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3호선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지하철 한 번만 이용하면 이 도심권 업무타운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입지적인 굉장히 강점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수요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외에 추가적인 강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입지 여건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지도를 좀 크게 보면은 자, 지금 이 3호선 라인이 이 경복궁 근처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삼성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서울 도심권 업무타운에서 이 접근성이 좋은 어떤 3호선 라인에 위치한 새 아파트들 가격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업무타운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으면서 비교적 최근에 지은 아파트 단지, 뭐 제일 바로 떠오르는 게 뭐 경희궁 자이겠죠. 자, 경희궁 자이가 지금 30평형대가 한 호가가 13억 이상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비싸죠. 자, 그런데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럼 3호선 라인을 타고 좀 올라와서 그래도 조금 새 아파트 단지들이 좀 모여 있는 곳, 은평 뉴타운이겠죠. 은평 뉴타운이나 뭐 연신내 주변 이런 쪽에 새 아파트들이 또 있는데요. 자, 이 지역 아파트들이 지금 뭐 30평형대 기준 6억에서 7억 정도 이 정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뭐 계룡 리슈빌 같은 경우에 지금 30평형대가 한 뭐 5억 정도 이 정도 아마 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삼성지구가 굉장히 좋아서 주거환경 쾌적해서 들어오는 인구 유입도 많겠지만 내가 3호선 라인에 만약에 아파트를 장만을 한다면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하는 그런 수요 역시 굉장히 두터울 거라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실수요층이 계속 탄탄하게 받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MC분께서 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삼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또 분양할 때만 해도 뭐 미분양도 있고 이런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최근에 또 뭐 여기 이 스타필드 또 이케아 이런 식으로 거대 쇼핑몰이 이 입점을 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뭐 요즘에 몰세권이라고 하죠. 이 쇼핑몰이 또 근처에 있으면 또 가격이 아파트 값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탄탄한 수요 또 그리고 이런 근처의 거대 상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조금 첨언을 하자면 뭐 GTX 같은 경우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GTX가 또 개통이 되면 연신내역까지 조금만 이동을 하면 또 GTX를 이용해서 강남까지도 접근이 또 빠르게 가능해지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오래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만약 여유 자금 투자처를 좀 찾으신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 세금적인 부분을 좀 절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활용을 해서 좀 분산해서 소형주택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이나 투자 방향 설정이 좀 필요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더 보유하라는 얘기는 네네. 가격적으로도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 동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요.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유자금 그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전세를 끼고 이제 흔히 갭 투자를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갭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세금을 활용하신다고 해도 좀 투자성 높은 이런 상품을 찾으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다른 유형의 상품, 이런 상품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문자, 오늘 전화 끝자리는 6356번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2077-6356번이요. 자, 다음 분 또 연결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여유자금이 한 2억 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 쪽으로 갭 투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봐야 될지 다세주택을 봐야 될지 요즘 뭐 세금 관련 정책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상담받고 싶어서요. 참 어려운 시기이죠. 요즘 갭 투자에 뭐 경고등이 켜졌다 뭐 이런 기사들도 참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 그래도 뭐 없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좀 선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뭐 네. 갭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여유 자금으로 뭐 소형 주택 쪽, 다세대 주택 쪽으로 보는 게 좋은지 아파트 쪽으로 보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뭐 다세대 주택 또 아파트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항해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바람에 맞서서 바람을 이기면서 항해를 하는 것보다 바람을 등지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는 것이 목적지까지 훨씬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바람의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정부의 정책 흐름 또 시장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앞으로 어떤 높은 차익, 수익이라는 목적지까지 훨씬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 흐름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현재 정부에서 가장 또 중점적으로 규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제가 굉장히 세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 임대사업자라는 걸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세금 혜택,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취득세, 재산세, 또 임대소득세, 또 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렇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면적 요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또 금액적인 요건도 충족을 해야 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앞서 상담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면적이나 금액적인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위 이 핫하다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 20평형대 아파트도 이제 공시가격이 뭐 6억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즉 이렇게 면적 요건과 금액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도 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즉 아파트 같이 평수가 크고 또 금액적으로 부담이 있는 물건들은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 소형 다세대 주택 쪽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시장 상황 역시 이 아파트 쪽과 좀 아파트 투자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뭐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이 됐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인상될 것 같은데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대출을 받았을 때 돈을 갚기가 힘들어지고 또 정부에서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만큼 앞으로는 돈을 빌리는 것 자체도 힘들고 돈을 빌려도 갚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앞으로 이 아파트 같이 좀 금액대가 큰 물건들은 이 돈을 대출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매수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고려를 해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이 시기에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금액대가 있는 아파트 쪽보다는 좀 분산을 해서 임대사업자 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고맙습니다. 리얼PS의 김규진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